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70세 마라톤에 입문해 현재 91세까지 세계 7대 마라톤을 모두 정복한 유재준 마라토너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그 7대 대륙 마라톤을 건강하게 끝내신 건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월 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제 마라톤 완주하시고 네. 지금 첫 매체 인터뷰신데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목표를 세워가지고 노력을 해왔는데 드디어 성취해서 성취감이 아주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가 몇 년 동안 목표를 세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 하더라도 뒤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어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 없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윈TV나 한국일보, 중앙일보, 또 기독교 방송, 교차로 같은 데서 입을 10개 열어서 광고해 주지 않으면은 수원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좀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의 도구로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 17번의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15번을 제 아내가 같이 동행해 주셔서 내조해 주신 것이 큰 공로로 덕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7대 마라톤 하셨다고 하셨어요. 7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어디를 칭하나요? 7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우선 아시아, 네, 일본, 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네. 유럽, 네, 그다음에 오스트랄리아, 또 아프리카, 그리고 안타르티카, 이렇게 남극 이렇게 7대 마라톤을 계산합니다. 네. 이번에 도전하신 곳은 브라질이었어요. 네. 그 코스나 환경은 어땠나요? 브라질은 온양 더운 나라라고 됐어요. 지금은 가을인데도 습하고 마라톤 하기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습한 데서 이렇게 뛰다 보면은 굉장히 달리기가 힘이 들어요. 네. 그런데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인데, 여기는 하도 덥기 때문에 아침 5시에 경기를 시작해요. 스타트 시간이 5시인가요? 보통 7시 정도 스타트 하잖아요. 시간이 5시예요. 네. 와. 그러려면은 집에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준비하고. 차 타고 가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큰 대접을 받았어요. VIP 대접 네. 받으셨다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도착했는데 마이크로도 내 이름을 크게 부르고 네. 마이크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네. 당황해서 가봤더니 네. 준비하려고 달리려고 하는데. 네. 네. 가봤더니 잘 뛰는 프로페셔널들 앞에 한 10대 명이 쭉 섰고, 네. 엘리트 그다음에는 선수들 있고. 위너 휠체어 러너들이 있고 네. 한데 거기다 세워요. 그 왜 부르느냐 그랬더니 너는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 같이 뛰면은 넘어질까 염려가 돼서 이 앞에다 세운 거래요. VIP 대접을 해주셨군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뛰다 보는데 위스를 탁 불리니까 잘 뛰는 사람은 금방 순식간에 그냥 앞에 휙 나가고. 휠체어도 그냥 금방 깎아버리고 남는 게 나 혼자예요. 혼자 그냥 달리는데 뒷사람들은 오진 않고 넓은 데를 혼자 뛰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하더라고요. 네. 3마일이나 혼자 뛰셨다고. 네, 한 5km 정도를 네. 혼자 뛰었습니다. 네. 기분이 되게 남다르셨을 네, 것 같아요. 아주 이번에 특별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리우 마라톤은 완주하신 기록이 이번엔 또 어떻게 되시나요? 기록은 4시간 33분 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 환경에 비하면은 나쁜 기록은 아닌 것 그럼요. 같아요. 네. 힐도 많고 언덕에 습한 기온에 아주 힘드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도 풀마라톤 4시간 33분에 뛰기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기록인데 네. 91세에 이렇게 대단한 체력을 유지하시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이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아니 적극적인 생각이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은 건강 유지하기 힘들어요. 저는 여태까지 글쎄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늙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지 늙었다고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딱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내가 관리해야지 다른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된다. 그게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련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다가 여기까지 건강 유지해 왔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남극 마라톤 하시고 올해 또 브라질 리우 마라톤 하셨는데, 이렇게 7대 마라톤을 전부 다 하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환경이나 분위기를 기억에 남게 한 것은 남극 마라톤이 환경이나 이런 네. 조건을 아주 특별했죠. 특이하기 때문에 네.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대접을 받은 것은 이번에 한 리오 마라톤이 굉장히 대접을 받아서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메달을 생각한다면은 런던 마라톤이 기억에 남습니다. 메달은 왜요? 왜 런던 마라톤이? 왜냐하면 거기서 6대 마라톤 메달을 받았고, 네. 또한 각 메이저 마라톤에서 우승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마라톤 챔피언십을 했어요. 네.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메달을 받았는데 지금 가져온 이 메달이에요. 이것이 네. 에이지 그룹 월드 마라톤 챔피언십 메달인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름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귀한 선물을 줘서 메달을 받으려는 이 대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럼 이런 대회를 앞두고 좀 이렇게 식사 같은 것도 어떻게 딱 그 식단을 만들어 갖고 드시는 것, 안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뛰는 날은 하나도 먹지 않아요. 공복에 뛰세요? 네, 공복으로. 배고프잖아요. 풀마라톤은. 그런데 먹고 뛰어보니까 더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뛰는 날은 일절 먹지를 않아요. 전날 저녁에까지 그냥 뭐 탄수화물 섭취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밤부터는 계속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물 같은 거는 많이 드시나요? 물은 게로의 물은 그 전날 많이 마시죠. 그 당일은 마시지 않아요. 풀이나 이런 하프 마라톤 뛸 때 중간중간 안 마시세요? 중간중간 물은 마시죠. 네. 물은 꼭 마셔요. 이번에 또 대회 끝나시고 또 VIP 대접 받으셔서 식사도 되게 특별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참 특별한 대접인데 나이 많이 먹은 대접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뛰고 나면은 길에서 바나나나 스낵 같은 거, 쿠키나 네. 크래커 이런 거 줘서 그냥 한 봉지 들고 다니며 마시는데, 이 VIP 밴드 받은 사람은 특별실로 안내돼 가지고 거기는 간식을 주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성의껏 준비한 거 참 감명 받았습니다. 네, 어떤 거 드셨어요? 거기에는 뭐 브라질에서 만든 무슨 빵이라고 그러는데 감자로 만드는 것도 같고, 근데 좀 보들보들하고 아주 먹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브라질 유명한 또 치즈, 또 꿀벌로 만드는 무슨 빵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세계 최고령 7대 완주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7대 그 대륙을 완주한 마라토너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근데 7대 마라톤에 최고 연영자를 이렇게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보도를 네. 일본의 요코시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0년도에 75세에 완주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이번에 기록을 한다면은 아마 최고 기록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91세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완주자를 계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뭐냐면은 마라톤이라 하면은 보스턴 대에서 인정하는 마라톤이 있고 네. 그냥 명예를 지방에서 그냥 마라톤이라고 해서 뛰는 마라톤도 이거 두 개를 네. 하는데 보스턴 마라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메이저 대회에서 뛴 사람을 계산하면 한 4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그냥 아무 마라톤이나 뛴 걸로 기록하면 한 7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카고에도 사실 시카고가 마라톤의 도시잖아요. 네. 그 러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잘 뛰는 방법을 좀 노하우를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뭐 잘 뛴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속도로 봐서 뭐 잘 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뛰시는 거예요. 잘 뛴다고 생각 안 하고 네.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자신을 봐서는 내가 그래도 내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최고 늦게 느꼈어요. 전에는 내가 뛸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뛰다 보니까 내가 뛰는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고 서로 뛰기 때문에 뭐 특별한 방도는 없습니다. 그냥 재능이 있다고 언제 느끼신 거예요? 어떤 걸 보시고 재능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느끼셨어요? 뛰면서 재능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뛰고 나서 즐거워요. 안 뛰는 힘들어요? 게 즐겁고 이게 고통스럽거나 또는 이건 못 뛰겠어 하면은 못 뛴다고요. 이게 뛰면서 내가 즐기거든요. 이게 재능이구나. 그 재능은 즐기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재준 마라토너는 1964년 독일 광부로 파견됐다가 미국으로 오셨어요. 네. 미국을 선택해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외국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기도 어려웠고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간 김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국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아주 굉장했는데 제일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어요. 미국에 가는 데는 여행 비자를 신청만 하면 준다고 그래요. 네. 그래 어떻든 간에 여행 비자로 가가지고 한번 비벼보자 하고서로 신청해서 제일 쉽게 온 곳이 미국입니다. 어떠셨나요? 그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와보니까 뭐 한국에서 바라던 좀 미국으로 오니까 긴장도 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의욕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강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하고 건강하고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8시간 짭을 2개를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돈이 금방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죠. 일을 개인 기업을 한다는 게 이제 세탁소를 해가지고 네. 일하다 보니까는 내가 우울병이 생겨가지고 2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일을 악물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은 모아지는데 내가 왜 살지 하는 내 자신을 돌아다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 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방법이 아니구나를 느끼고 그다음에 완전히 50대 후반에 내가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돈 버는 걸 그만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다가 저도 보니까 70살에 은퇴하시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좀 착오가 있어요. 근데 제가 50대 후반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안수받고 교회를 돕다 보니까 내가 늦게 이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보답을 할까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디 빨리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찾다 보니 선교지를 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또 선교사로 일하셨어요. 선교 활동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글쎄 그 이유가 늦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짧은 기간에 더 많이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됐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가기가 쉬운 곳이 중국이었어요. 그때 중국에 비자를 신청하면은 한 6개월까지 연장을 해서 머무를 수 있는데 선교를 못 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중국을 가보니까 그런 형편에서 길을 찾다 보니까 해양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네, 중국에요. 예, 거기에 강사로다가 취직을 해가지고 아, 강사 신분으로다 바꿔가지고 거기 네. 머물렀었죠. 선교하면서. 선교하면서. 네네. 그런데 학교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 다 뺏기고 또 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다음에는 그냥 여행자 자격으로다가 했는데 그렇게 머물러 위해서 이제 있다 보니까 6개월밖에 못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러시면은 나갔다 와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고통스러워도 그게 더 자유롭고 좋아서 그 방법으로다가 있었죠. 그럼 중국에 얼마나 계신 거예요? 12년 동안 있었는데 중국 각 성을 안 가본 성이 없어요. 제남단 해남도라는 데서부터 서쪽에 신장 우르무치라는 데 또 북쪽에 내문고까지 다 담아내는. 그럼 12년 동안 선교 활동하면서 그럼 가족은 미국에 계셨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네, 집에 사람은 왔다 갔다 했죠. 오가시고 네. 힘들었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왜 힘들었던 생각이 많죠.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제일 어려웠던 것은 네. 공안은 거기 경찰국에서 선교 못하는 것을 피해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고 네.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중국 사람들은 손님이라고 대접하는 게 너무나 대접을 잘해요. 하여튼 대접하다 보면 상이 휘도록 대접을 하는데 그걸 안 먹자니 안 먹을 수 없고 해서 음식 먹다가 내가 건강을 망친 게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러셨군요. 이렇게 12년간 선교 활동 정말 굳은 의지와 어떤 신념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12년간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제 중국 사람들은 보니까 거기에 한 30여 소수민족이 있는데 네. 소수민족 각자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미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신을 굉장히 철저하게 믿어요. 그 미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 환경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못 사는 원인은 한 가지구나.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못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거든요. 네. 물고기가 물에서 살게 하나님께 창조해도 물에서 나오면 죽어요. 또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흙에서 뽑히면 죽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마련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구나. 근데 인간에게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둘째는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은 흑암색, 어두운 세력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데 이걸 인간이 해결 못해요. 또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천국 가는 길은 내가 돈이나 명예로 갈 수 없어요. 인간이 해결 못해요. 네.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적에 시험 보고 가지고는 굉장히 당황해서 우리가 떨은 적이 있죠. 왜냐하면은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답만 한다면 시험 보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아시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답만 알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혹시 부부간에 문제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은 정답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많은데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정답은 역시 그것도 그리스도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그리스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편 생각하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한편 마라톤과 비교도 돼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네.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꼬리점이 똑같아요. 꼬리점이 똑같다는 말은 우리는 마라톤은 결승선을 통과해야 완주가 되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래야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마라톤은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렵게 뛰다 보면 옆에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산길 같은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도 내리막길을 갈 때 기분 좋고 또 한 20만 일 달리다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더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셔서 그 지점만 지나면은 꼬린점을 좀 쉽게 갈 수 있고 꼬린점에 가고 나면은 정말 충만한 마음이 정말 기분이 하늘을 뚫을 것 같아요. 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역시 선교에서 우리의 여성도 그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이제 7대 마라톤도 다 완주하셨는데 더 도전하고 싶은 마라톤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마라톤을 하고 오늘이 꼭 10일이 지났는데 10일이 지나도 겨우 피로가 좀 풀려서 내일 뛰고 싶다 하는 생각이 겨우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풀타임 하려면은 이 체격으로는 풀타임 하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 앞으로는 한 해프 마라톤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80대 초반만 해도 하루만 쉬면은 금방 회복이 돼서 다시 연습했는데 지금은 한 열흘 쉬어가지고 다시 한다면은 그건 훈련 부족으로 풀타임을 뛸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